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올해 결혼 5년차 되지만 정말 결혼 생활다운 생활은 1년밖에 안 한 30대 후반 아줌마예요. 남편은 저 만나기 전에 10년 넘게 사귄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남편에게 첫사랑이자 가장 처음 사귄 여자였어요. 헤어진 이유는 자세히 못 들었지만 집안의 반대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것 같아요. 그 여자분이랑 헤어지고 나서 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서 억지로 선을 보고 저와 결혼했대요. 결혼 전엔 오래된 여자친구가 있는 것을 몰랐고 남편이 저를 별로 안 사랑하는 건 알았지만 저는 무뚝뚝해도 성실하고 착한 남편 모습이 좋았고 시부모님이 저를 너무 좋아하시고 아껴주셔서 결혼할 나이가 다 되어서 결혼을 했어요. 당연히 결혼 생활은 정말 외로웠죠. 부부관계는커녕 손잡는 것도 싫어하고 저한테 말 한마디 안 걸었어요. 각방 쓰고 여행도 데이트도 안 하고 기념일 생일도 그냥 지나가고 집안일은 잘하고 술도 안 먹고 잘 들어와요.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항상 제가 하자는 대로 해줘요. 그래서 친구들은 겉으로 보면 조용하고 제가 하자는 대로 잘 들어주고 부부싸움도 안 하고 집에 잘 들어오는 좋은 남자라고 부러워했어요. 사실은 저를 아내가 아닌 남처럼 어렵게 대해서 그런 거였는데 말이죠. 어머니도 그런 남편을 알아서인지 저에게 늘 미안해하시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게 하시고 항상 잘해주세요. 남편은 제가 잠들 시간이나 집에 없는 날엔 전 여자분이랑 추억이 담긴 물건이나 편지를 보면서 항상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전 사진이나 물건들을 갖다 버리라고 하고 싶었지만 남편의 마음을 알기에 버리지 않고 그냥 남편이 알아서 관리하도록 놔두었어요. 사실 오래된 전 여친이 있다는 것도 저 몰래 물건들을 찾아보는 모습을 보게 된 뒤 알게 되었고요. 그렇게 4년 동안 외로운 결혼 생활을 하다가 첫사랑인 분이 작년에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작년 1월 초에 결혼하셨는데 그때 남편이 신경 안 쓰는 척 하지만 계속 마음 쓰는 게 보였어요. 그런 남편 모습이 미우면서도 서럽고 한편으로는 안쓰러워서 남편한테 신경 쓰이는 거 다 안다. 마지막으로 한번 다녀와라 라고 했지요. 처음으로 제 손을 잡으며 정말 미안하다면서 펑펑 울고 그분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여자분은 남편 고향에서 결혼을 하셨고 먼 곳이라 2박 3일 동안 집을 비웠어요. 늘 혼자 있는 기분이었지만 남편이 없는 2박 3일 동안 말로 표현 못할 서러움과 울적함이 몰려와서 밤마다 내내 울었어요. 잘 먹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며 잠도 못 자고 펑펑 울었죠. 3일 뒤에 남편이 아침에 돌아왔는데 남편은 사진도 안 찍고 조용히 마지막 인사를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고 했어요. 그 뒤로 남편은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데이트도 하고 기념일도 챙기고 대화도 하고 가끔 싸우기도 하고 다른 부부들은 당연히 누리는 생활이었겠지만 저는 그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다투더라도 이전처럼 없는 듯이 남처럼 깍듯이 대할 때보다 훨씬 행복했어요. 그리고 다신 그 여자분과 관련된 물건을 들여다보는 일도 없었어요. 비록 각방 쓰는 게 익숙해져서 따로 자고 스킨십도 않는 것까지만 했지만 너무 행복하고 처음으로 사랑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다 저번 주에 남편 친구 부부랑 모임을 가지다가 남편 친구 부인분께 충격적인 말을 듣고 왔어요. 남편은 여자분 결혼식 다녀와서 미친 듯이 힘들어 했었고 저 몰래 정신과도 많이 다녔대요. 그리고 결혼식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보내주고 잊으려고 저한테 더 잘해줬는데 잊으려 할수록 더 생각나서 괴로워했었대요. 그 여자분과 추억의 물건도 버린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회사나 친구 집에 맡겨놓았었고 남편이 저를 데리고 다닌 곳들 알고 보니 전부 그 여자분과 함께 다녀왔던 곳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랑은 아직 부부 생활하기 싫다고 스킨십도 하기 싫은데 겨우 앉는 것은 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 다녀와서 만날 때마다 남편이 항상 말했다고.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 얘기했다고요. 친구 부부에게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뭔가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고 하루 종일 멍하게 있었어요. 그러다 마음 정리가 안 돼서 잠시 혼자 친정에 왔는데 억지로 웃어도 엄마 눈엔 다 보였는지 우리 아가 많이 외로웠지? 라고 밥 먹으라고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엄마한테 안겨서 펑펑 울고 나서 엄마 밥 먹고 잠들었다 일어났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이 시간에도 그냥 친정집에 결혼 전에 제가 쓰던 방에서 누워서 글을 쓰네요. 남편은 왜 안 들어오냐고 계속 연락 오지만 답하기 싫어서 무시하고 있어요. 드라마에서 이런 일이 나오면 바로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제 일이 되니 너무 힘들고 바로 이혼하기 쉽지 않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다들 어려우신 거 충분히 압니다. 이 시국에 이런 글을 올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있는 콩나물국밥 가게에서 배달 어플로 콩나물국밥, 공깃밥, 오징어 젓갈, 조미김, 요구르트 1개 이렇게 세트를 시켰어요. 배달이 왔는데 공깃밥이 안 왔더라고요. 콩나물국, 조미김, 요구르트 그리고 이 가게에서 리뷰 이벤트로 보내주는 계란 후라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이때까지는 젓갈도 안 온 걸 몰랐습니다. 일단 공깃밥이 안 왔으니 가게로 전화했어요. 사장님이랑 통화했고 사장님 말로는 알바가 새로 왔는데 빼먹은 것 같다며 배달업체 왔다 갔다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 요새 공깃밥 비싸서 2,000원 환불해 주신다고 저보고 근처에서 공깃밥 사다 드셔라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요. 그래서 저도 사장님이 죄송하다 하시고 환불도 해주시겠다니까 알겠다고 하고 문자로 계좌 보내서 2,000원 환불받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오징어 젓갈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죠. 13초 신호 가더니 연결 안 된다고 나와서 문자로 젓갈도 안 왔다고 배달비 4,000원 들면서 시켜 먹는데 빠뜨린 게 많은 것 같다고 좀 그렇다 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돌아온 답변이 20살 알바 자를게요 라고 답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죄송하다는 말을 듣기도 했고 또 사과를 받을 생각으로 말한 게 아니었어요. 시킨 게 안 왔으니까 말을 한 거였어요. 세트에 포함된 음식인데 안 오면 말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시킨 게 안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하면 진상인 건가요? 여튼 저는 제가 문자 드렸을 때 가게 측에서 다음부터 주의하겠다 라고만 하셨어도 그냥 알겠습니다 라고 보내던가 아니면 다음부터 안 시키면 되지 하고 더 이상 답장 안 드렸을 거예요. 근데 알바를 자르겠다 라는 답장은 제가 죄책감 가지라고 저를 협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협박하시냐? 사장이시면 그런 마인드로 장사하지 말아라 라고 답장했습니다. 그 뒤로 저 사장은 다짜고짜 저한테 아줌마라고 하면서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고 말을 지어냈습니다. 제가 전화로 막말을 했고 계란 후라이 서비스를 달라 했다고요. 전 요새 배달시켜 먹을 때 리뷰 이벤트 쓰는 거 귀찮아서 이벤트 참여를 잘 안 했어요. 이번에도 참여 안 했고요. 근데 가게에서 종이에 계란 후라이 1개 서비스입니다 라고 써서 계란 후라이를 보내셨더라고요. 공깃밥 안 온 거 보기 전에는 저기 가게에 전화한 적도 없고 리뷰 이벤트 신청한 내역도 없습니다. 서비스를 달라 한 적이 절대 없어요. 그리고 사장이랑 처음에 통화 도중 저한테 가게 알바가 초짜라 빠뜨렸다 이런 말을 할 때도 전 그냥 아, 네, 그럼 어떡해요 라고만 했습니다. 맹세코 제가 그 알바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환불해 주신다 하셨을 때 저 안심번호인데 어떻게 계좌 보내냐 물었더니 안심번호도 문자 주고받을 수 있다고 콩나물이라고 문자 주면 계좌 보내라 해서 알겠다 계좌 보내드리겠다 하고 끊었어요. 죄송하다 환불해주겠다 하는 사람한테 공깃밥 하나 안 온 거 가지고 제가 뭐하러 막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저렇게 말을 지어내면서 저를 막말하고 서비스 바라는 진상 손님으로 만들어서 문자하더라고요. 저는 이 가게에 총 2번 전화했었습니다. 처음 밥 안 왔을 때 1분 통화한 거랑 젓갈 안 온 거 알고 나서 바로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으셔서 통화 못한 거 이렇게 2번이요. 배달 어플로 연결해서 했고요. 저한테 문자로 제가 전화랑 문자로 테러를 했다는데 저 통화 문자 기록 다 뽑을 수 있어요. 제가 전화로 막말하고 진상 부렸으면 통화한 1분이란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말을 빨리 해야 했을까요? 진상을 부리며 사장이랑 대화를 나누기에 1분이란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이 갑자기 문자로 제가 막말을 했다고 말을 지어내는 거 보고 기가 찼습니다. 잠시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배달 어플로 가게에 전화한 건데 이건 녹음은 안 되나요? 어플 고객센터 통화한 것만 녹음되는 건가요? 차라리 제가 녹음을 해놓을 걸 후회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문자 내용 다 캡처해서 리뷰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가게 측에서 제 리뷰 게시물 30일 중단시켰더라고요. 배달 어플에 문의했죠. 이런 일이 있었다. 사실 그대로 올린 건데 왜 게시물 중단하냐 라고 그랬더니 배달 어플 측에선 사장이 중단 요청해서 어쩔 수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환불이라도 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환불받을 생각도 없었어요. 환불받으면 주문 취소로 리뷰가 사라진다고 해서요. 근데 리뷰 중단으로 게시물이 30일 동안 안 보이고 리뷰 이벤트 하는 가게라 다른 분들 리뷰로 30일 동안 제 리뷰가 내려가서 안 보일 것 같아. 차라리 환불받고 끝내자 해서 환불해달라 했습니다. 배달 어플 측에선 환불에 대해 사장이랑 통화해본다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고 돌아온 답변은 사장이 환불 안 해준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리뷰도 중단되고 환불도 안 되고 저 너무 화난다 했더니 어플 측에서 오히려 죄송하다고 합니다. 어플 측에서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알았다 하고 끊었습니다. 아니, 본인이 그렇게 떳떳하면 왜 게시물 중단을 할까요? 전 문자 하나 안 건드리고 사실 그대로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입장 바꿔 제가 억울한 입장이었으면 리뷰 중단 안 시키고 그 리뷰 댓글에다가 억울함을 호소했을 것 같아요. 어제는 진짜 손발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 음식점에 대해 찾아보았고 저 사장이 유튜브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리뷰 게시도 안 되고 환불도 안 해주니 화가 난 상태로 사장이 올린 영상에 어제 있었던 일을 다 쓰고 떳떳하면 리뷰 왜 지우냐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음식에 대한 얘기는 리뷰로도 영상 댓글에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욕 같은 것도 절대 안 썼고요. 음식이 안 와서 연락을 드렸는데 사장한테 이러이러한 답변을 들었다는 내용만 적었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에 댓글 쓴 거는 아직 못 본 건지 무시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선 답글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제 댓글이 다른 사람들 안 보이게 숨기기 했단 걸 알았고요. 이것도 떳떳하시면 왜 댓글 숨기기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고 3시간 뒤쯤 저 사장한테 또 문자가 왔어요. 병원 가보세요 아줌마 라고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저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지 너무 화가 나서 여기까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빠진 음식이 있어서 안 왔다고 말을 했을 뿐인데 알바를 자르겠다는 답변을 들어야 하고 아줌마 인생이 보인다, 불쌍하다, 결혼 못했을 것 같다 등등의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제가 진상짓을 한 건가요? 음식이 안 온 거 가게 측에 말하지 말고 제가 그냥 넘어갔어야 했던 일인가요? 전 가게 측으로부터 협박을 받는 기분이었고 한순간에 진상 손님이 되어버린 게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해요. 저는 제 모든 걸 다 걸고 막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자영업자분들 다 힘든 거 뻔히 아는데 공깃밥 하나 안 왔다고 그렇게 막말을 했을까요? 안 왔다고 말은 할 수 있어도 막말을 할 건덕지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화나서 답장을 기분 나쁘게 보낸 건 인정합니다. 생각해보면 공깃밥이랑 젓갈이 뭐라고 좋게 넘어가자 싶다가도 마지막까지도 저런 소리를 하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지금 저 가게에서 저희 집 주소도 알고 있어서 무섭기도 하지만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판단 부탁드릴게요. 추가.
사장님께서 댓글 다신 거 보고 저는 그냥 할 말을 잃었습니다. 허위사실이라 하셨죠. 허위사실이면 리뷰 댓글에 허위사실이다, 억울하다, 그런 적 없다 하시던가 저한테 연락을 주시지. 리뷰는 왜 중단하셨나요? 리뷰 중단되고 환불도 안 해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해서 유튜브에 댓글 달았습니다. 이것도 또 사장님이 다른 사람들 못 보게 댓글 숨기게 하셨죠. 그래서 저 다른 아이디로도 달았습니다. 똑같은 댓글 다 숨기게 하셨잖아요. 떳떳하시면 왜 숨기시냐고요. 저는 솔직히 유튜브 댓글 보고서는 연락 주실 줄 알았거든요. 사과를 떠나서 대화라도 하려고 하실 줄 알았는데 병원 가보라는 문자 보내셨죠. 사장님, 저한테 문자로 병원 가보라고 보내신 건 배달시킨 당일 사장님과 저랑 문자 주고받은 끝으로 고작 3시간 뒤에 보내신 건데요. 제가 며칠 동안 악성 댓글을 달아서 병원 가보라고 한 거라고요. 문자 하신 거 남아있으시지 않으세요? 당일날 문자 하셔놓고 며칠 뒤에 하셨다뇨. 그리고 제가 알바 비난, 핍박을 줘서 알바를 자르겠다고 문자 하셨다 하는데 저 사장님이랑 통화한 거 딱 1분이란 시간입니다. 사장님 통화로 분명 그러셨죠. 알바가 새로 왔다. 제가 이거 넣으라 했는데 알바가 다른 거를 넣은 것 같다. 죄송하다. 배달업체 왔다 갔다 오래 걸리니 공깃밥 비용 환불해주겠다. 요새 공깃밥 비싸니까 근처에서 사다 드실 수 있으면 2,000원 환불해주겠다. 그리고 죄송하다고도 하셨어요. 맞아요. 이때는 죄송하다고 하신 거 저도 이건 사장님 말이 맞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근데 제가 막말을 하고 사장님께서 죄송하다 10번 이상 말했다고요. 1분이라는 시간 동안 가게 측 사정, 알바 비난, 핍박, 사과 10번 이상, 환불 처리 등등의 말을 나눴다는 거죠. 제가 래퍼인가 봅니다. 녹음을 못한 게 한이 될 뿐이네요. 이후 젓갈이 안 와서 전화했을 땐 통화 자체를 못했고요. 문자로 젓갈 빠졌다 보낸 거고 사장님이랑 저랑 문자하고 리뷰 달았는데 리뷰 중단된 거 보고 제가 배민에 전화해서 왜 중단됐냐고 중단 요청 취소 안 된다는 답변을 듣고 나서 그럼 환불해달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배민에 녹음되어 있으니까 같이 들어보실래요? 또 알바가 오징어 젓갈, 김치 용기가 동일해서 헷갈려서 보냈다고요. 저 집에 김치 있어요. 전 콩나물국밥, 공깃밥, 오징어 젓갈, 조미김, 요구르트 세트 메뉴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젓갈이 안 왔다고 다시 연락드린 거고요. 저는 리뷰 중단되고 유튜브 댓글 숨겨지고 그 뒤로 이곳에까지 글을 쓰게 된 거예요. 한 번이라도 연락 주셨으면 저 여기까지 글 안 올렸어요. 근데 마지막까지도 병원 가보라 하고 아줌마 하셨죠. 그래서 저도 너무 억울해서 글을 쓴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전화랑 계속되는 문자로 영업방해를 했다고 하셨지요. 이곳에 올리겠다. 수고하세요. 링크 보내드릴게요. 제가 보낸 문자 뒤로 연락한 게 뭐가 있는데요. 사장님께서 먼저 어제 아줌마 경찰서에서 봅시다 라고 하신 것 뿐이에요. 거기에 저는 그러시죠 라는 답장으로 어제는 문자 이 2개밖에 안 했는데요. 사장님도 억울하시고 떳떳하시면 가게 전화든 핸드폰이든 통화 내역 뽑으시고 문자 내역도 뽑아서 올리세요. 두 번째 추가, 통화 내역을 뽑아보니 첫 통화에서 117초 통화했더라고요. 아이폰에는 1분 이상의 통화는 초가 안 나오는지 몰라서 1분 통화한 줄 알았습니다. 저는 사장님과의 통화에서 초짜 알바 얘기, 환불 방법 얘기만 나눠서 짧은 시간 통화를 했다고 생각했기에 핸드폰에 나온 통화 기록 시간으로 글을 썼었습니다. 117초를 통화하면서 제가 어떠한 막말을 했을까요? 고작 공깃밥 안 온 거 가지고 무슨 막말을 할 수가 있나 싶어요. 막말을 했다 쳐도 막말해놓고 나가기 귀찮고 밥 해먹기 귀찮아서 배달팁 4,000원 내면서 배달시킨 건데 공깃밥 2,000원 환불 받았겠냐고요. 2,000원 환불 받은 걸로 나가서 밥 사와야 되는데요. 처음에 시간은 제가 잘못 알고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알아보고 올렸어야 했는데 핸드폰 통화 기록만 보고 올린 거는 제가 좀 성급했습니다. 저는 맹세코 알바생에 대한 비난, 핍박을 주지도 않았고 업무 방해를 할 정도로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화는 연결이 안 돼서 통화 자체를 못했죠. 이 2개 말고는 사장님한테 연락드린 적 없습니다. 사장님이랑 문자하고 그 내용 올리고 리뷰 중단된 거 보고 대략 1시간 반 뒤쯤
고객센터에 전화했고 리뷰 다시 공개해달라고 전화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그럼 전체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고객센터에 녹음되어 있겠지요. 제가 업무 방해를 할 정도로 전화랑 문자를 했다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에서 제가 업무 방해를 한 거죠. 수도 없이 사과하셨다고요. 처음에 공깃밥 안 왔을 때 전화로 사과한 거는 저도 인정한다니까요. 그 뒤로 언제 저한테 수없이 사과를 하셨나요? 젓갈 안 와서 문자 드렸을 때 다짜고짜 알바 자른다고 하셨는데요. 다음부터 주의하겠다 하셨으면 저도 그냥 넘어갔을 텐데 아줌마 하면서 조롱하셨잖아요. 그러고 경찰서에서 보자를 끝으로 연락받은 적 단 한 번도 없는데요. 연락하신 거 있으시면 올려보세요. 허위사실이요. 전 사실 많은 리뷰에 썼고 리뷰가 중단되고 억울해서 유튜브에도 썼습니다. 댓글 자꾸 숨겨서 떳떳하면 왜 지우시냐고도 북붙해서 썼습니다. 통화 문자 내역 보시고 판단해주세요. 사장님 언제까지 거짓말 하실 거예요?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저 환불 바라지도 않아요. 아줌마 거리며 결혼도 못했을 것 같다. 인생이 보인다. 불쌍하다. 병원 가봐라 하면서 저 조롱하신 거 사과하세요. 세 번째 추가. 논란이 있었던 콩나물국밥 가게 업주입니다. 해당 원문을 제 입장을 덧붙여 소명글을 작성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고객님께 아줌마라든지 병원 가라고 하는 것 등 사장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할 말이 아니었는데 저속한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왜 참다 못해 그런 말을 해야 했는지 중요한 말이 담겨 있습니다. 며칠 동안 이 글을 쓰기 전까지 일을 계속해야 해서 지금에서야 소명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상대방 말만 듣고 제 개인 SNS에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두 사람의 말을 다 들어보고 판단해주세요. 진짜 너무 힘듭니다. 상대방은 녹음을 못한 게 한이라고 하셨습니다. 배달의 민족에 물어보니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통화 기록을 공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통화 내용이 나오는 대로 공개할 것이고 제가 떳떳하지 못했더라면 이렇게 공개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와 글쓴이 말을 모두 들어보시고 그때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개될 통화 내용이지만 저는 정중하게 수차례 사과를 드렸으며 합의된 금액에 대해서 즉시 일부 환불 조치를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개로 또 이중으로 전체 환불을 요구하셨고 상대방이 제 개인 SNS까지 찾아와서 악성 도배글을 최소 2개의 아이디로 수십 차례에 걸쳐 몇 시간 동안이나 괴롭히셨습니다. 그 괴롭힘을 몇 시간 동안 당하다가 도저히 참다 못해서 겨우 한마디를 한 것이 병원 가보라고 욱해서 나온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수십 차례 악성 도배글과 지속적인 괴롭힘에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손님에게 막말하는 가게 사장인 것처럼 앞뒤 다 자르고 마치 공깃밥과 오징어 젓갈이 빠져서 가게에 문의했는데 막말을 들은 걸로 오해하기 좋게 올리셨네요. 이렇게 앞뒤 다 자르고 갑자기 사장이 막말하는 걸로 올리셔서 제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쪽에서 쓴 글은 제가 내렸고 그로 인해 제 개인 SNS 공간에 수십 차례 글을 쓰셨다고 주장하시는데 그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먼저 수십 차례에 걸친 도배가 있었고 저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참고 있다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배 댓글로 판단하여 신고했을 때 그게 블라인드 처리가 된 것이지 제가 임의로 댓글을 삭제한 게 절대 아닙니다. 악성 도배글을 개인 SNS에까지 찾아와서 아이디 최소 2개 이상을 돌려가면서 수십 차례에 걸쳐 악성 도배글을 올리신 것도 모자라서 이러한 전후관계를 다 자르고 사실과는 다르게 글을 올리셨는데 과연 이 상황이 정상일까요? 판단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상황. 당시 상황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황은 주문 피크 시간대였고 사장인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인근 가게에 배달을 신입으로 들어오신 알바님께서는 가게에서 배달 포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인근 배달을 가던 중 해당 글을 쓰신 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공깃밥이 누락되었다는 전화였습니다.
해당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피크 시간이지만 당연히 손님 응대 및 사과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오토바이 운행을 멈추고 손님과 전화를 나누었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저희 가게는 인근 가게 며칠 제외하고는 배달 대행을 통해서 배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크 시간대에 심하게는 배차하는 데만 30분이 넘게 소요되기도 합니다. 배달 대행비가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주문이 몰린 시간이었던 만큼 다시 배달을 요청하고 배차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고객님을 위해서 환불을 해드리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게에서는 공깃밥을 개당 1,000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근처에서 햇반 등을 사드실 것을 생각하여 2,000원을 환불해드리겠다고 하였고 고객님과 이야기를 마쳐 해당 금액을 환불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알바 해고 발언. 해당 시간대는 피크 시간대였습니다. 전화로도 사과를 드렸고 문자로도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님과의 전화가 끝나고 나서 1차적인 문제 해결이 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저는 중단했던 배달 업무를 이어서 진행했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불만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 불찰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오징어 젓갈과 김치를 같은 일회용기를 사용해서 배달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바님께서 내용물을 혼동하여 오징어 젓갈 대신 김치를 보낸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과거의 그 상황에서는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저희가 공깃밥 누락 말고는 실수가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즉 추가적인 불만 내용이 공깃밥 누락에 대한 추가적인 연락으로 인지한 것입니다. 피크 시간대로 혼란한 상황에서 생긴 불찰이었습니다. 문자로 받은 불만 내용과 전화를 통해 저는 고객님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과격한 단어 선택이지만 그렇게라도 말씀드리면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며 했던 표현이었습니다. 이 멘트가 고객 협박성 멘트로 느껴졌다면 그에 대해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알바를 해고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실제로도 알바님과의 대화를 통해 주문 확인 및 누락에 유의를 해주었으면 한다는 대화를 나눈 게 전부입니다. 실제로 알바를 자를 생각도 해당 내용으로 고객님을 협박하려는 의도도 없었습니다. 손님께서 전한 불만사항은 크게 공깃밥 누락, 오징어 젓갈 누락 두 가지 부분이었습니다. 바쁜 제 상황에 해당 불만사항을 공깃밥 누락 및 해결될 상황에 대한 추가 불만 접수로 이해하고 잘못한 대응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지하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아줌마라는 저속한 표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알바를 자르겠다는 말은 협박성으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나 참 협박하세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사장이시면 그런 마인드로 장사하지 마세요. 라는 추가적인 문자를 받았을 때 당혹감과 함께 기분이 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아줌마라고 칭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전화에서도 계속 고객님이라고 칭하고 수차례 사과의 말씀을 드렸으며 일부 환불 조치를 도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성 문자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으며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드린 문자에도 날이선 답장을 받자 그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부정적인 리뷰에 대한 관리. 추가로 리뷰 중에 부정적인 리뷰가 달리면 삭제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저는 앞뒤 다 자르고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쓰여진 글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서 리뷰를 허위 리뷰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객관적 사실에 바탕한 허위 사실이 없는 정당한 리뷰들은 별점이 낮더라도 삭제 없이 그대로 보존하고 피드백으로 받아들이면서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빴던 피크 시간대가 지나고 알바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전화 녹음에 대해 해당 전화가 배달의 민족을 통한 전화였기 때문에 오늘 배달의 민족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전화 내역을 제공할 수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고객님이 화가 나셨던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고객님과의 전화통화에서 저는 거듭된 사과를 전했습니다. 문자로도 사과를 드렸습니다. 비록 1분 57초라는 시간이지만 내내 경청하고 거듭된 사과와 일부 환불 처리를 빠르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앙된 톤의 말과 함께 화가 여실히 느껴지는 전화에서 막말로 여겨졌습니다. 수사 의뢰를 통해서 해당 전화 내용이 공개되면 바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제가 거듭된 사과와 빠른 환불 처리에 대한 말이 없다면 모든 책임을 질 정도로 저는 떳떳합니다. 6번째, 해당 고객 리뷰 중단 및 환불 거절에 대해 리뷰 중단 요청을 했을 때는 해당 리뷰가 악의적이고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협박의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즉 제게 있어서 협박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박이라는 단어에서 상황을 부정적으로 몰아간다는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또한 협박이라는 말과 더불어 그런 마인드로 장사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문맥상 협박을 해서 고객을 압박하는 장사를 한다는 말로 여겨졌습니다. 이게 허위 사실로 느껴졌기에 리뷰 중단 요청을 했습니다. 이후 배달의 민족에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고객이 전체 환불을 원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누락된 음식에 대해 고객과의 이야기를 통해 2,000원이라는 금액을 환불을 하였기에 해당 요구는 이중 환불에 대해 요청을 했다는 말이 됩니다. 해당 음식을 반환을 받거나 일부 환불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 아니었기에 당연히도 저는 환불을 거절한 것입니다. 7번째, 병원 가보세요 라는 문자에 대해 리뷰 중단 및 환불 거절일이 있고 나서 손님께서 제 개인 SNS에 들어오셔서 올라온 게시글에 일일이 반복된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문자를 나누고 난 후에 3시간 동안 개인 SNS에 반복적으로 댓글을 먼저 다셨습니다. 그것도 30차례 이상 말입니다. 저도 인간으로서 3시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다 참지 못해 응대 차원으로 남긴 문자가 병원 가보세요 아줌마 였습니다. 이후에도 며칠 동안 악성 도배글은 계속되었습니다. 댓글은 제가 삭제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 도배에 대해 신고 처리를 해서 사라진 것입니다. 일이 있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받은 피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SNS임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아이디로 현재까지 30번 이상의 댓글을 지속적으로 남기셨습니다. 모든 내용을 캡처해 두었기 때문에 횟수가 30번 이상이라는 것 또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입증을 요구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상세 정보로 댓글을 남긴 시간을 비롯해 다시 한번 정리해 올 의향이 있습니다. 제가 댓글을 지워서 도배를 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먼저 제 개인 SNS에 모든 영상에 댓글을 남기는 등 도배성 행위를 하셨기에 제재를 가한 것이 맞습니다. 제가 삭제한 것이 아니라 도배성 댓글에 대한 신고의 조치로 내려진 것입니다. 30개가 넘는 도배성 댓글을 받으며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문자 이후에도 며칠 동안이나 2개 이상의 아이디로 악성 도배 댓글을 받았습니다. 억울함에 유튜브 댓글을 남기셨다고 했고 해당 댓글까지 남기면 연락을 할 줄 아셨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도배성 댓글을 받고 제가 그렇게 느낄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겁먹은 쪽은 저였습니다. 같은 내용의 댓글 수십 개를 알림으로 받고 이곳에서 유입되어 남기신 분들의 댓글까지 오히려 스트레스로 가게 업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더 큰 피해를 본 쪽은 저입니다. 1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가게 사정, 알바 비난 및 핍박, 사과 10번 이상, 환불 처리의 말을 나눌 수 있냐고 하셨는데 정확히는 1분 57초 동안에 피크 시간에 알바님의 실수가 있었다는 사정과 사과 및 환불 처리를 실제로 진행하고 빠른 환불 처리도 받으셨지 않습니까? 알바님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고 이에 대한 격앙된 어조는 실질적인 단어가 없었을 뿐이지 충분한 핍박이라고 생각됩니다. 거듭된 사과에도 빼먹으시는 게 맞네요 등 비꼬기로 느껴지는 말들이 이 모든 실수의 시작점인 알바님을 향한 질타로 느껴졌기에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알바를 해고했다는 말로써 해결하려 했던 사정도 있습니다. 진상손님 만들어버리는 가게라는 제목과 함께 해당 글 중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저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지 한순간에 진상손님이 되어버린 게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해요 라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전후 사정을 들여다보면 저 또한 피해 사실이 명확히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글이 10만 조회수를 넘어가는 것에 비례해 추가적인 피해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병원 가보라는 발언에 대한 시간적인 흐름에 따른 상황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3월 18일 오후 2시 43분입니다. 최소한으로 잡아도 4시 51분부터 수십 차례의 악성 도배가 있었으며 그 악성 도배의 수십 개의 캡처본 및 캡처한 사진에 시간 정보도 공개가 가능합니다. 공깃밥 누락 사과 및 환불 이후 몇 시간이 흘러 상대방의 수십 차례 악성 도배글로 인해서 절 몇 시간 동안 괴롭혔기에 병원 가보라는 발언이 나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제가 병원 가보라는 문자를 보낸 오후 6시 13분까지 알람이 연속해서 수십 차례 이상 울렸으며 이러한 정황으로 인해서 점심뿐만 아니라 저녁 영업에도 큰 지장이 있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른 날에도 이러한 괴롭힘은 이어졌고 이와 더불어 이곳에까지 글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전 시간에도 도배글이 있었지만 제가 캡처하지 못하고 도배성 글로 신고하고 사이트에서 자동 블라인드 처리된 것은 캡처본이 남아있지 않아서 수사기관이 도와주지 않는 이상 더 이른 시간대에 도배글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일에 있어서 피크 시간의 혼란한 상황에서 생긴 오해로 시작되었다고 생각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저도 대응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님도 화가 나서 답장을 기분 나쁘게 보낸 건 인정하셨다고 하실 만큼 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배달 업무를 시작하고 여러 진상 손님에게 시달리다 보니 현명하게 할 수 있었던 대응을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다는 생각 또한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객님이 행하신 악성 댓글, 도배 등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수십 개의 알람 댓글을 받으며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가게의 업무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배달 과정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후 제가 받은 악성 도배 댓글 때문에 말입니다. 3월 18일 당일부터 시작하여 며칠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이어진 악성 도배글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위축,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경하게 대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개인 SNS에 찾아와서 수십 차례 게시글마다 서로 다른 아이디로 돌려가며 단 글들 말입니다. 부족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전에 올리신 글이 편향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추가. 사장님 반박글 보고 글 추가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나오자마자 녹음 기록 바로 올려주세요. 녹음 기록 제발 하루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처음에 사과하셨던 거 저도 맞다고 인정한다고 글 올렸잖아요. 그리고 환불 내용에 대해서도 사장님이 올리신 글 그대로 저도 올렸습니다. 죄송하다 하셨으니 제가 나가서 밥 사와야 하는데도 2,000원 환불받는 걸로 하고 전화 끊었고요. 근데 다시 한번 불만의 전화를 받으셨다고요. 두 번째 전화에선 아예 사장님이랑 통화 연결 자체가 안 됐는데요. 그리고 사장님은 저한테 제 화를 누그러뜨리려고 알바 자르겠다고 표현하셨다 했는데 제가 느끼기엔 협박 같아서 협박하시는 거냐고 그 마인드로 장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장님 유튜브에 댓글 단 거 협박받는 것 같다 하셨죠. 저도 사장님께서 다짜고짜 20살 알바 자를게요 라고 했을 때 협박받는 기분이었어요. 또 리뷰는 부정적인 리뷰가 달리면 삭제된다고 하셨지요. 배민에 전화했을 때 왜 리뷰 중단이 되냐 물어봤고 그건 사장님 요청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신 거 녹음되어 있을 거니까 물어봐서 저도 녹음 기록 달라 해보겠습니다. 중단 안 된다 해서 환불 요청한 것도 다 녹음되어 있을 거고요. 격앙된 톤과 화가 느껴지는 말투였다고요. 화 그렇게 내놓고 공깃밥 2,000원을 환불 받았겠냐고요. 밥 사러 나가야 되는데요. 아님 처음부터 전체 환불 요구했겠죠. 그리고 배민 통화 후 유튜브에 댓글 남긴 거고요. 근데 제 글 댓글엔 제가 며칠 동안 악성 댓글을 남겨서 며칠 동안 고통받다가 병원 가보라고 문자하셨다 했는데 지금은 3시간 뒤에 문자했다고 말 바꾸시네요. 처음에 제가 여러 아이디로 영상마다 댓글 쓴 거 맞아요. 너무 억울해서요. 근데 유튜브 댓글이 저한테는 보이고 남들한테는 안 보이는 거 보고 숨기게 한 걸로 알았습니다.
네이버에 쳐보니 부적절한 댓글로 인지되면 자동 삭제된다는데 저한테는 왜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댓글 복붙해서 또 쓴 것도 맞아요. 근데 바로 로그아웃해서 보면 제 글이 안 보였고요. 그럼 사장님 저한테 차라리 협박하시냐고 말하시죠. 병원 가보라니요. 아줌마라며 하신 거 네 화나서 하셨다 칩시다. 그럼 저도 알바 잘할게요 라는 문자를 받고 아저씨 인생이 보인다 병원 가보세요. 결혼도 못했을 것 같은데 해도 되는 건가요? 단어 선택 하나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통화 녹음 내용 제발 하루빨리 공개해주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